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승현 기자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신의 한수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송지영 방송인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요. 요즘 청와대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북한에서는 어떤 비리들이 있을까요? 오늘 송지영 아나운서가 북한 경찰들의 비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오늘 재밌는 이야기, 또 정말 실감나는 북한의 생생한 현장 소식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북한에서 이렇게 뭐 비리가 많다면서요? 네. 예, 좀 특히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예, 북한 안전원들, 인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안전원들, 예, 예. 안전원들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보안원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때는 인민들이 안전을 책임진다고 해서 안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아, 인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뭐 부패도 심하고 뭐 비리도 있고 뭐 뇌물도 하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의 이제 특성 같아요. 이런 사회주의 네. 예, 사회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안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고 예.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당원은 당당하게 해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그냥 뚱뚱하게 해먹는다. 돈보다. 글쎄 김정은에 예.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니까 사람들이 예. 함부로 이제 그렇게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일단 북한에서 간부들 속에 속하는 안전원들이 얼마나 인민들의 피땀을 착취하는지 제가 오늘 좀 실감 있게 준비했습니다. 아, 예, 정말 실감 있게. 네, 물론 그, 안전원들은 예. 뭐 이제 여행증을 검사하는 철도 안전원이 있고 예, 예. 인민들의 생활을 단서가는 민간 안전원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함흥시에서 내가 대표적인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 함흥시요? 네네. 90년대 중반부터 함흥시에 있는 많은 안전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피땀을 짜냈습니다. 일종의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떼는 것과 같은 할당 세금을 떼는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주민들을 괴롭힌 거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많은 직업들을 자기가 예. 스스로 알아서 찾았습니다. 그중에 엄마 아빠를 잃고 정말 혼자 홀로 독신이 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저변에서 마지막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밤꽃 일까지 했습니다. 그 방꽃일이라는 게 뭐 어떤 대기 것을- 숙박이라고 하는 여관에 가서 예. 여인들이 자기네 몸을 이제 매매하는 아, 거죠. 그냥 성매매를. 약간 성매매한다. 네네. 예. 네, 그것이 이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성매매라도 그렇죠.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살아남아야 이 땅에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이 한국에서는 그냥 뭐 명품백 사려고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아, 저는 먹고 근데 살기 옛날에는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뭐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또 해외 여행 가고 명품백 사고 좀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명품백보다는 그냥 생존 가족들, 때문에 예, 생존하고 가족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겠죠.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뭐면 순결해야 된다, 고결해야 된다,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항시 자기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예, 예. 항상 인이 박히게 이제 간직하고 있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으면 다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날 언제 어느 순간 이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여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이제 모든 여성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엄마 아빠를 잃지 여의고 혼자가 된 여성들 정말 갈데없는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저변에서 그런 짓을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냥 부모가 없는 고아라든가 아니면 뭐 편부모 아이들은 정부에서 복지 혜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 나라니까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사회주의 나라인데 거기에 예. 뭔 복지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다 간수해 주는 데 갖고 그렇죠. 성년들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행해지는 게 밤꽃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네. 하는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꽃제비들입니다. 꽃제비 중에는 어린 꽃제비들은 빵이나 뭐 사탕 같은 걸 훔쳐 먹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된 꽃제비들은 그런 걸로 성이 안 찬단 말입니다. 예, 예. 20살 이상 남성분들은 무리를 지어서 밤에 역에 나와서 그 함흥역이라는 게 평양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또 함경도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 보니까 항상 IC 같은 갈아타는 한승역이거든요. 예, 예. 크고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짐을 했다 치우는 겁니다. 그걸 일종의 돌리기라고 합니다. 20명이나 12명 정도가 나가서 돌리기를 하는 거지요. 그 짐에 비싼 물건이 들었으면 그 다음날 장마당에 나가서 그걸 헐값에 넘겨도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싸구려 짐이 예. 들었으면 적당히 버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의리는 또 있어서 돌리기를 해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은 비리 조직은 전문 역에 나와서 타짜들입니다. 카드를 치는 타짜들인 그 거죠. 타짜 그 도박하는 도박하는 예, 사람들입니다. 도박꾼들 예. 이분들은 뭐 어디에 여행 가는 척 하면서 손님들을 꼬셔서 도박을 하는데 이미 다 짜놓은 도박꾼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무조건 이기거든요. 절대 못 이겨. 예, 예. 얘네한테 걸려들면 무조건 자기 있는 돈 다 내고도 짐 다 털리고 옷까지 다 뽑게야 이제 얘네는 이제 예, 예. 팬티바람에 이제 나 앉아야 끝나는 겁니다. 엄청 도박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 고지에 대해서는 안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 저놈은 전문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도박을 해서 먹고 사는 놈. 저 여자는 전문 밤꽃을 해서 먹고 사는 놈. 아, 쟤네는 돌리기를 하는 꽃제비 조직단들.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다 사실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근데 그때는 불법을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더기로 발견하다 보니까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단속할 수가 없어 단속하는 척했다가는 또 놔주고 하는데 그 뒤를 다 이제 안전원이 봐주고 이미 얘네에 대해서는 다 통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한테 일당의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너 오늘 카드 10시간을 치면 나한테 예를 들면 카드 채서 2만 원을 벌던 3만 원을 벌던 무조건 5천 원 수수료는 내놔라. 만 원은 내놔라. 그렇죠, 예. 그리고 밤껏 하는 여자들 몇 명 데리다가 너 오늘 손님을 몇 명 만나는 대신에 나한테 몇천 원을 내놔라. 그리고 돌레기 하는 꽃제비들한테 너네 오늘 만 원을 내놔라. 이런 게 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찰들이 네. 일종의 그냥 세금 형태로 막 다 세금 뜯어간다는 형태로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자기도 이 국가에서 배급도 안 주고 예, 구글에서 자기도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네. 또 그런 꽃제비, 그리고 도박꾼들, 또 성매매하는 여성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뇌물을 줘서라도 네. 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이제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다 주고 또 사회의 법과 질서가 다 유지가 되지만 하지만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사회에서는 이런 경찰이나 조폭이나 이런 게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 사실 조폭들이 그런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면서 그렇죠. 일종의 보호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네. 역할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리기 하던 꽃제비 무리가 돌리기 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예. 이제 얻어맞을 일에 걸린다 할 때는 경찰이 단속하는 척하고 걔네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몇 마디 하고 또 벌레 보내고 그렇겠죠. 이러니까 야, 새끼, 너 좀 조심해 임마. 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는 오히려 경찰한테 수수료를 주면서라도 돌리기를 계속 돌리기란 게 일종의 그렇죠. 말하자면 도적질입니다. 사람들이 물건 깊이 잠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가만히 해서 탁 넘기면 이쪽에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또 배낭에다가 또 자기네 배낭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예.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서 잃어먹으면 그냥 잃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찾지도 카드 못하고, 치는 예. 애들한테 걸리면 무조건 자기 짐 다 털어야 되고 또 밤껏 하는 여자들은 손님을 데리고 가서 밤껏 하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야 되고 수수료를 안 주면 예. 그 손님도 단속하고 얘도 단속해서 그냥 꽃받고 같은 단련대 보내버리니까 얘네는 그렇죠. 수수료 내면서라도 하는 게 훨씬 좋단 말입니다. 자기네를 보호해 주니까. 이게 바로 북한 안전원들이 비리이고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함흥 안전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밝혔다면 예. 이것이 함흥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많은 도시들 그런 역에서 안전원들이 행해지는 비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이제 중국하고 무역선에서 네.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중국을 통해서 보따리 장사꾼들이 이제 막 밀수를 하고 막 물건 가져와서 장마당에 뿌리고 하니까 그래도 그것 덕분에 이제 그 주변은 이제 그렇게라도 뭐 먹고는 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좀 변두리 지역, 네, 그러니까 무역선에서 좀 벗어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사람들은 뭐 장마당도 이렇게 활성화 안 돼 있고 물건도 잘 유통도 잘 안 될 것이고 또 김정은이가 뭐 인민들 책임지겠다고는 하겠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배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북한 당국이 땅을 떼어줬거든요. 옛날에는 국영농장이다, 뭐 예, 예. 국영밭이다 해가지고 땅을 국가가 책임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땅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력이지 어느 협동농장 몇 반 땅이다 예. 이렇게 하면 그 반에서는 또 매 개인당 그 땅을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줘서 여기서 소출이 예를 들면 100 나온다 하면 내가 60을 먹고 40은 예. 국가에 바쳐라. 이거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농사가 잘 지어지는 거죠. 개인들이 자기 땅을 가꾸다 보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열심히 가꾸는지 풀 한 폭이 없고 또
비료가 없으면 인분이라도 가져다가 열심히 주다 보니까 정말 팔뚝만한 옥수수 예. 이삭이 달리고 벼 이삭이 정말 소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60%든 65% 먹고 국가에 몇 프로를 바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났다 이럴 때는 무조건 국가는 40%든 35%를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100%가 안 나왔습니다. 예. 60% 나왔는데 35% 떼운다면 그때는 정말 농사 지은 사람들이 보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그렇죠. 사람들은 또 이제 순박하고 소박하게 살기 때문에 또 안전원들도 보고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압축한단 말입니다. 북한 말로 이걸 압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땅을 농사해 먹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압축 안 합니다. 안전원도 보고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할당량을 받아내는 거죠. 저 그렇게 사람이 하는군요. 불법을 저지른다 할 때는 거기서 서비스 수수료를 이제 떼내는 거죠. 이자처럼 예. 밤것 이런 것도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카드치기도 사회주의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돌려치기 이것도 도적질이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뒤를 봐주면서 거기서 너네는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할 것이다 하고 거기서 뚝 떼먹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너희가 나를 위에다가 신고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내가 여기서 돌려치기를 해서 몇 프로를 안전원한테 낸다는 말은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저도 이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정보를 얻었거든요. 예, 북한에서 직접 돌려치기 꽃제비 중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던 사람이 직접 증언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들 또 북한에서 그 경찰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어디 이동할 때 뭐 통행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런 허가증은 이제 어느 경우에 이제 이제 발급이 되며 또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지방을 다니는지 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방은 예를 들면 군에서 군까지 넘어가는 거는 봐주는데 사실은 군에서 군 넘어가는 것도 원래 예. 북한은 통제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함경북도 해령에서 산다고 하면 내가 청진까지 나가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걸 무조건 발급을 그렇죠, 받아야 예. 됩니다. 그 여행 증명서는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 2부라는 데 가서 예. 신청을 해서 그 허가증이 떨어지면 그 여행 증명서가 있는 조건에 한해서 차표라든지 좌석표를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양까지 들어가려면 도시기 때문에 여행증명서는 기일이 더 걸려야 됩니다. 한 달 정도 걸려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함흥까지 가야 된다 해령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기차를 탔을 때 철도 안전원이라고 하는 보안원이 또 여행증 검열을 합니다. 그렇죠, 몇 시간에 예. 한 번씩. 근데 여행증이 없다 하면 당신 짐 가지고 어디에 단속하네 오시오 하고 이제 신분증을 다 이제 몰수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압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압축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쪼아내는 거죠. 담배 한 막대기 사내라. 돈 500만 원 벌금 내라. 근데 그 벌금은 뭐 영수증 떼주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벌금은 결국 내가 이만큼 돈 내면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여행증이 없으면 여행증이 없어서 걸리고 또 차표가 없으면 차표가 없어서 걸리고 여행증 차표가 다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짐이 뭔가 수상해 보여요. 각지고 뭔가 비싼 물건을 배낭에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 당신의 짐이 어떤 것입니까? 하면 저 짐입니다. 하면 안전원이 이제 후레쉬를 딱 비춰본단 말입니다. 후레쉬를 딱 비춰보고 저 짐 임자가 누구신가 하면 접니다 하면 당신 여행증 차표다 가지고 단속하네 오라 해서 배낭 열어라 해서 열었는데 거기 중국에서 들여온 뭐 비싼 거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안 돼? 뇌물로 이제 바쳐라 하고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원들의 비리는 정말 주민들을 못 살게 하나하나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 단속에 안 걸리려면 좀 돈 많은 사람들도 일부러 좀 허름한 옷 입고 가고, 그렇죠. 예, 그 얼굴에는 좀 뭐 흙도 좀 묻히고 좀 가난하게 보여야겠습니다. 아, 그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배에다 차고 예. 겉에 옷은 아주 이제 누덕누덕 막 허름하게 입고 예. 배낭도 아주 허름하게 하고 이제 갑니다. 저도 옛날에 평양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평양에는 라이터가 되게 비쌌습니다. 근데 아, 저희는 라이터요? 낮은 선봉실을 예. 끼고 있다 보니까 중국 라이터가 쌌습니다. 그 중국 라이터가 이제 한 탓이 50개씩 들어가는데 각이 쟀거든요. 예. 근데 이 각진 거를 지고 제가 평양에 들어가면 걸립니다. 분명 안전원들이 보고 배낭을 헤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터를 10개를 넣고 그 주변에 양파를 쫙 동그란 거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럼 예. 농촌에서 도시에 가는데
가는데 양파 배낭을 가지고 가는 평범한 여성으로 이제 둔갑을 해서 라이터를 가지고 무사히 평양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라이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나요? 남성분들이 담배 피울 때 사용하고 불을 뗄 때 아궁이에 불을 그렇죠. 지필 때 라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라이터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겠어요. 라이터는 기본입니다. 생명 필수품인 겁니다. 항상 그래요? 남성분들이 라이터를 지니고 다닙니다. 담배. 그리고 어디 가서 추우면 불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집집마다 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하기 때문에 라이터는 필수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뭐 라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담배가 그렇죠.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 오니까 예. 라이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가스 그렇죠. 건너를 비투니 그냥 탁 그냥 하니까 누르면 다 불이 다 알아서. 켜지고. 네, 예. 이렇게 오니까 라이터가 하도 쓸모가 없는데 북한에서는 성냥 라이터가 필수 생필품입니다. 아,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라이터가 이렇게 필수품, 진짜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생산을 안 하나요? 북한에서도 생산하는데 북한에서 생산하는 거는 가스가 인차 이제 셉니다. 한 번 쓰고. 근데 중국에서 나온 거는 한 번 다 쓰고 가스가 없으면 다시 거기다 가스를 넣어서 리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원래 이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이 저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뭐 소련 시절에, 그렇죠. 소련이 뭐 우주선도 쏴 보내고, 뭐 탱크, 전투기, 항공모함, 잠수함 이런 거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뭐 자동차, 냉장고, 생필품. 텔레비전 이런 걸 또 만들어서 해외에서 수입하다가 쓰고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그렇죠. 북한 애들이 지금 뭐 미사일 만들고 뭐 잠수함 만들고 핵 만든다고 이렇게 설치되고 있지만 그거 만들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전자레인지 또 수도 파이프, 철도 철도도 지금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깔아준 철도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철도는 복선도 아닙니다. 단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일본이 만들어준 철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 일본이 만들어준 그 수력 발전소 통해서 전기 아직도 생산하고 있고, 도대체 아직도 그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보면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오늘 참 이 경찰 비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비리가 사실 없진 않아요, 대한민국에도.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좀 비리가 있다 하면은 이제 뭐 제보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고소한다거나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사법기관에서 법대로 다 처벌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렇게 질서라든가 또 사회적 뭔가 안전망이 다 돼 있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모든 게 다 뇌물로 다 통한다. 그리고 다 주민도 억압하고 있고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뭐 북한도 뭐 제보를 해서 운이 예. 좋으면 그 제보가 먹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비리 때문에 뭐 해제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함흥역에서 안전원까지 한다 하면 평양 중앙당에 다 이제 친척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제보가 잘못 들어갔다는 걸 이제 제보를 한 사람이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오히려 제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그 평양 그 고위층들, 이 사람들끼리도 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끼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뭐 지방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뭐 이렇게 제보를 했다, 밀고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냥 그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예, 네.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죠. 네. 막 그렇게 아마 할 거라 생각이 다 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유경 모텔 관련해서, 네. 예. 뭐 그것도 뭐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죠. 예, 유경 모텔. 우린 짧고 굵게 갑니다. 예. 혹시 유경 모텔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에서 한 수십 년간 이렇게 뭐 공사 짓다가 예, 중간에 실패하고 최근에 뭐 대충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송지영 아나운서께서 이제 해주실 것이고요. 오늘 북한의 이런 경찰들의 비리 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무너진 사회, 또 사회 질서가 없는 사회, 이런 데는 경찰들이 필연적으로 조폭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실상을 보고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뭐 북한의 정말 발전된 모습을 감명받았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위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통신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역시 끼리끼리는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송지영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북한에서 실제로 살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고 또 이런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또 유경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